안녕하세요.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조금 오늘 장이 갭에서 시작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걱정한 것보다는 뭐 되게 우려스럽게 뭐 장이 좀 어지럽거나 뭐 폭삭 주저앉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요. 해외 차트 같은 경우는 미국은 제가 이제 뭐 쌍바닥을 찍는 모양새 비슷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바닥을 만드는 모양을 지금 뉘앙스는 그래요.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뉘앙스는 있습니다. 이렇게 뉘앙스는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 베스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갈지 그죠? 이렇게 올라갈지 어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겠죠?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그죠? 근데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요. 미국장은 일단 뭐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은 이게 이렇게 돌파하기가 힘든데 여하튼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어제 시작가보다 좀 더 올라가서 종가를 마감했어요. 미국장은 괜찮고요. 좋아졌습니다. 네, 좋아졌다기보다는 추가 하락은 일단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장은 꼭 음봉 지지하는 것 마냥 원래 갭을 떠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1.3 시가 1.30 그죠? 갭을 좀 떴어요. 그죠? 이 종가인데 여기가 종가입니다. 종가인데 갭을 떠서 시작을 하길래 야 이거 무너지겠구나 이거 재수없으면 무너진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예,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 지워버리고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시작한 시작가를 그렇게 월등히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러면 뭐 별로 먹을 것도 없다고 그랬죠. 갭을 안 떠서 이렇게 마이너스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좋은 거지. 이렇게 갭을 떠서 올라가면은 별로 먹을 것도 없다. 근데 그나마 조금 오늘 먹을 게 있었던 게 갭을 떠서 쭉 아이고 갭을 떠서 쭉 이렇게 횡보를 했으면은 뭐 진짜 먹을 게 없었을 텐데 아침에 갭을 떠서 폭삭 주저앉았다가 그건 뭐 마이너스까지 갔죠.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바람에 뒷깎이로 당구 용어죠. 또 백어택 처음 말고 뒤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갔다가 주저앉은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 애들 요런 애들이 종목들이 꽤 갔습니다. 요런 애들이 뭐 몇 종목 가긴 갔어요. 예, 그나마 다행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은 어제보다 좀 더 무너졌죠. 이게 제 딴에는 이게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음봉지지로 요렇게 무너졌으면 어땠을까 그랬는데 지금 모양새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갭 떠서 이렇게 무너졌죠. 요렇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예, 지금 모양새가 이렇죠. 요 아래 꼬리 조금 있고 요 윗꼬리 좀 있고 아래 꼬리 조금 있고 근데 떼서 보니까 안 보이네.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그립시다. 예,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 아래 꼬리가 여기 좀 윗꼬리가 좀 있고 아래 꼬리가 조금 보이는데 여기도 조금 어설프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돼서 저는 오늘 이렇게 돼서 갭 떠서 시작하길래 무너지던가 완전 이렇게 무너지던가 아니면 갭을 떠서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게 아니면은 이렇게 요 라인을 요렇게 좀 맞춰서 음봉 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지지를 첫 번째로 지지를 하는 모양이 나오네요. 이제 이렇게 방송을 내가 할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없어. 이게 아니라 여기서 더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더 무너졌어요. 그죠? 지금 이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다. 어제보다 더 무너졌다. 근데 은근히 보면은 제가 어저께 여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얘기했죠. 거기까지는 안 무너졌어요. 거기까지는 안 무너졌는데 조금 틈이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보다 조금 틈은 있는데 내일 만약에 양봉을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뭐 좋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세게 내려오게 생겼는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래서 지지하다가 이렇게 해서 돌파를 이렇게 했다가 또 무너진다고 하면은 약간
쌍바닥 비슷하게 약간 깨더라도 쌍바닥 비슷하게 해서 뭔가 미래가 조금 어느 정도 120선까지 잘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여기하고 제가 이제 어제 여기라고 얘기한 거, 이 틈이 별로 없구나. 틈이 없나 본데요. 눈이 안 좋아. 맨날 대충 그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끼 뭐 대충 이렇게 그려? 그러나 본데 잠깐만. 제가 어제 얘기한 데가 아마 여기하고 여기였던 것 같은데. 틈이 없네요.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지금 한 여기쯤이다 그랬던 것 같은데 틈이 없네요. 제가 어제 그린 데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매물대는 두 개를 다 이제 도달된 건데 그 다음 매물대가 대충 보면 한 이쯤 되거든요. 여긴 좀 강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보다 더 내려올 확률도 있다. 왜냐면 살짝 깨도 여기서 살짝 깨도 이렇게 살짝 깨더라도 다시 올라간다고 한들 이 모양새가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불안하거든요. 이 새끼 여 밑에까지 731%까지 오나 보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다음날 올라간다고 한들 이날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 생각에는 더 내려올 확률이 큽니다.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려하던 데까지는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더 내려오냐 여기서 지지하는 척이라도 하느냐. 지지하는 척이라도 하면은 이제 플랜을 지지하고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 120까지 여기까지 한번 보는 거고요. 이렇게 짧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클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짧은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좀 클 겁니다. 지금 분위기상 그래요. 여기서 올라간다고 한들 좀 이렇게 클 겁니다. 그래서 한 두어 달 정도 될까? 두어 달 정도 이렇게 해서 20선 이렇게 내려오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꼭 이 선을 닿을 때까지 이렇게 닿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밑에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닿습니다. 이렇게 닿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안 닿을 수도 있어요. 닿을 때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여하튼 뭐 그거는 쟤네들 마음, 뭐 세력 애들 마음이니까. 여튼 우리는 준비만 하면 됩니다. 일단 우려하던 데까지 내려왔다. 그 다음 매물대가 대략 그 한 칸 밑에가 여기니까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쯤? 그거보다는 좀 위에 같네요. 예, 그거보다는 여기라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약간 위에 같아요. 여기 정도. 평균을 따져야 되니까 한 요 정도. 쭉 비슷하네요. 예. 평균을 따져야 되니까 이 정도 790포인트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오늘 모양을 보니까 일단 뭐 하락하던 이렇게 내려오는 거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좀 다르거든요. 날짜를 이게 더 많이 잡아먹고요. 얘는 쑥쑥쑥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이거죠. 내려왔다가 여기가 아니라 갭에서 무너지고 여기가 아니라 갭에서 이거 엄청 빠르죠. 이거는 막 30, 40% 그냥 30% 그냥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근데 지금 이게 최악이고 이게 중간이면 어쨌거나 뭐 하락은 하락장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려고 이게 세력이 이제 매물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받고 반 정도.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반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면 반 정도는 받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 반 개념, 이 봉의 반 개념, 이 봉의 반 개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무너진 거에 반 개념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띵, 뚱, 뻥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보통은 하락장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영어하다가 이렇게 또 영어하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지금 이제 요런 모양새인데 아직 그림이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저는 단타 매니아이기 때문에 스윙 하시는 분들한테 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냥 왕창 무너지고 여기서 새롭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매수자리거든. 리스크를 낀다. 여기서 잡는 거. 리스크를 좀 끼고 간다. 그럼 여기서 잡아야 되고요. 난 리스크를 끼는 게 싫다. 여기서
이게 또 무너지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고요. 여기 이제 봉이 하나가 더 있겠죠. 음봉 하나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요날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스타일인데 여기서 잡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냈다고 해서 이게 바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모양을 보시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음봉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 바닥이네 또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어저께 바닥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바닥이네 이렇게 되시면 물량이 타지고 하다 되게 무거워지면요 나중에 한 8, 9천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물도 못 타요. 뭐 자산 뭐 100억, 200억 갖고 계신 분들의 따지면 제가 제 얘기 듣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그렇게 물 탈 거 생각하고 막 요 바닥에서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닥이 아니에요.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봉 하나에 이 일봉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어쨌거나 바닥이 나와야 여기에 뭐 도달되고 어쩌고 얘기를 할 텐데 바닥이 아직 제가 봤을 때 안 났기 때문에 오늘도 뭐 지수는 볼 게 없네요. 예. 그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 그 정도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 하지만 아직 하락이 끝났다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잃는 판단이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등락률 상위를 보면서 오늘 뭐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된 건지 될런지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 오늘 뭐 신규주죠. 이게 뭐 제가 아까 써놨는데 뭐 협동 로봇이라는 거를 만드는 기계주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폴라리스 세원 조금 여기서 여기를 지지하는 척 왜 한 거죠? 여기를 지지하는 척 하다가 깨트리더니 1, 2, 3, 4, 5 일주일 딱 구라치고 나서 그냥 날아갔죠. 예. 이게 갈 건 다 간 것 같습니다. 120 밑에 꿈은 120. 지하실의 꿈은 지상. 그죠? 꿈은 이뤘는데 이제 추가로 더 갈 거냐? 종가상이죠. 예. 그리고 내 비리비리 하다가 여기서 뭐 뉴스 하나 써서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은 느낌은 일단 아니긴 한데 그 종가 치고는 막 그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제 상을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100만 주 잔여주가 본장에서는 100만 주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70만 주.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네요. 한 3, 40만 주 정도로 될 줄 알았더니 많이 안 떨어졌네요. 그러면 잔여 물량이 있으니까 내일 뭐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갭을 뜨면 한 여기까지도 한 11% 정도 볼만 하겠네요. 예, 근데 그냥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 조심해서 보시고요. 그나마 잔여 물량이 있으니까 거기라도 보는 거예요. 솔트웨어 120 위로 올라와서 전형적인 속성 돌파 지지 상승이죠. 돌파 여기다 그러면 좀 뭐하니까 굉장히 빨리 올라와서 빨리 지하실에 있다가 돌파 털어먹고 이게 상한가인가? 이게 상을 들어간 거네요. 예, 솔트요. 상 들어가서 터는 듯이 내려왔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120선 지지하더니 또 상승 갭 떠서 상을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돌파, 조정, 지지, 갭 떠서 상승. 예, 전형적인 돌파 지지 매매입니다. 예. 매매 얘기 하신 분들 좋았을 거예요. 좋았을 건데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쳐다볼 일은 아니죠. 예, 여기서 마감을 쳤어야죠. 상 빨리 안 들어가면. 여기서 상을 빨리 안 들어가면 분명히 나중에 상을 들어가더라도 상을 빨리 못 붙으면 어차피 무너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도를 했을 겁니다. 했다면 이게 지금 보니까 차트 보니까 아주 딱 먹기가 좋은 차트였는데 이걸 놓쳤습니다. 예, 저는 놓쳤네요. 폴라리스 세원이랑 솔트웨어. 예. 폴라리스 세원 이건 뭐 지하실이라 안 할 건데 솔트웨어는 딱 하기가 좋은 좀 소장 자리 비슷한 자리인데 제가 이걸 놓쳤습니다. 더군다나 슈팅하기 전에 영망치 단양봉이나 도지 제가 얘기했죠. 20선쯤 내려와 있다는 것 뿐이지 전형적인 그 소장자리 차트입니다. 소장자리 자리예요. 소장자리입니다. 여기 이름을 제가 소장자리라고 지었어요. 120이 위에 있건 이게 100이 왜 한 거죠?
120이 있고 20선이 위에 있을 때 여기 20선을 살짝 이렇게 해서 이게 영망치가 됐건 도지가 됐건 아니면 하물며 음봉이라도 이렇게 했을 때 갭을 떠서 20선을 찍고 올라가면 여기서 가면 이게 슈팅 자리, 이게 소장 자리다. 근데 소장 자리인데 오늘 이걸 놓쳤습니다. 아깝고요. 일단 53만 애매하네요. 근데 저까지 한번 갈 것 같긴 하죠. 언뜻 봐도 여기까지 물량 먹으러 왔으니까 이왕 상 들어간 거 굳이 제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번 가겠네요. 1차 7%, 2차 한 10% 되겠네요. 그까지 한번 좀 보수적으로 장이 어지러우니까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상 들어가신 분들은 한번 해볼만 하시고요. 상 안 들어가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애초부터 갭을 7%나 11% 뜨면 일단 3분의 1이라도 일단 버리세요. 3분의 1이라도 버리십시오. 폴라리스 오피스 120 지지하고 근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 어떻게 이렇게 상을 들어갔냐. 좀 드문 차트긴 한데 20선에서 멈췄죠. 근데 잔여 물량이 200만이었고 본장에서 200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을 겁니다. 114만 반 가까이 줄었죠. 그래도 100만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니죠. 여기에 물량 받으러 요 밑에 여기 밑에 있는 애들 여기 물량을 받으러 온 건데 이왕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보실만 하겠네요. 여기까지 9% 갭을 9% 정도 뜨면 그냥 버리고 3분의 2 정도 버리고 다시 보시고요. 솔직히 저는 요즘 같은 장이면 다 버립니다. 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잔여 물량을 남겨놓은 것도 뭔가 미래에 희망이 있을 때 얘기고요.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다 버리고 얘가 내려오다가 만약에 또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때 양봉에서 한번 다시 잡아보긴 하겠네요. 얘는 뭐 여기까지 몇 프로죠? 한 10% 보시면 되겠네. 10%. SV 인베스트먼트 일자리 주식인데 얘도 지하에서 이렇게 아까 얘랑 비슷하네요. 폴라리스 세원이랑 SV 인베스트먼트랑 비슷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여하튼 얘도 지하실 1층이 아니라 한 4, 5층에서 올라왔어요. 지하실 4, 5층에서 올라왔는데 120을 뚫고 올랐는데 얘도 잔여 물량이 오늘 장이 하도 지랄 같으니까 거래량 터진 애들한테 개미들이 물렸나 봅니다. 잔여 물량이 100만인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겠죠. 더 쌓이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63만 조금 약하죠. 63만이 좀 약한데 그래도 6% 정도까지는 올라갈 만한 공간이 있어요. 요 다음이 그 다음이 여기인데 8% 6에서 8% 정도 갭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나오십시오. 나오고 나서 다시 보세요. 근데 굳이 얘를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지하실에 있던 애를 뭐 굳이 다시 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폴라리스 세원도 마찬가지고요. 솔티어는 나름 괜찮은 자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나름 괜찮은 자리긴 한데 어쨌거나 폴라리스 세원이랑 SV 인베스트먼트는 그냥 갭을 많이 띄어서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갭이 뜨면 버리시고 바로 그냥 생각을 길게 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십시오. 상한가 간 종목들은 일단 그렇고요. 아까 방금 본 거 뭐야? 한싹? 이건 뭐야? 어제 무너졌다고 오늘 올라갔네요. 대단하네요. 이게 뭐였죠, 이게? 보안.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물류조선주 중에서는 세게 간 애가 없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TCC 스틸 잘 가고 있죠. 여기 발돋움판을 만들면서 120선 밑에서 발돋움판을 만드는 것만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 위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겠다는 거죠. 어디까지? 1차, 2차 여기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물량 받았으니까 내일 당장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내일 당장 갈 만한 그 자리는 지금 일단 아닌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면 저 위에보다는 밑에 여기 얼마야? 67,000 얼마야? 뭐야? 67,000 뭐 얼마? 67,703원까지 그 다음에 좀 갭이 떠서 뭐 시간회가 좀 나중에 바뀌어서 갭이 떠서 올라가면 위에까지도 한번 볼만을 하겠는데 물량 받은 게 중간에 너무 요거 하루니까 내일 당장 이렇게 내일 당장 확 가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겁니다. 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TCC 스틸 철강주
철강주가 발돋움판을 많이 만들었네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부국 철강은 이제 한번 때리고 내려왔으니까 내려왔다가 반등으로 올라간 건데 왜 반등을 했을까요? 여기서 대략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아니지, 이런 때까지 쳐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반 정도 반등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반등을 한 건데 저런 거는 사실 하기가 좀 그렇죠. 제가 120선을 좀 중히 여기니까 지하실이다 보니까 조금 애매했어요. 3일 CNS 좀 남았죠. 예, 지금 2달 정도 발도드판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리 발도드판을 만든다고 해도 일단 얘가 꺾일 때쯤 요때 보는 겁니다. 예. 최소한 이렇게라도 됐을 때, 요렇게라도 됐을 때 보는 거지. 지금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120선이 아직은 보시기에 좀 이르고요. 그 다음에 건설 없어요. 로봇주 오비고가 오지게 물량만 받고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는 물량만 겁나게 받았네요. SI 리소스 지하실이고요. 물량만 많이 받았고, 에이프로젠, 오래간만에 에이프로젠이 올라갔는데,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없죠. 그래서 음봉으로 다 채운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음봉은 양, 음봉은 양봉으로 채우고, 만약에 양봉이면 음봉으로 채운다. 이제 이런 원리가 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양봉과 양봉 사이, 그럼 뭘로 채울까요? 음봉으로 채우겠죠. 근데 하루 만에 채운 게 아니라 따다다다다 이렇게 채운 거죠. 형태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DTNC 지하실 너무 깊은 곳이라 얘기 하나만 하고요. 화학주 관계 없고요.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장이 무너져서 그런지 체리브로가 닭주죠. 닭주일 겁니다. 예, 닭주죠. 여기 물량 받으러 여기 요 언덕배기 무덤 같은 데까지 받으러 올라왔으니까 내일은 뭐 무너지겠죠. 뭐. 그리고 위에 침에 있는 거는 갭을 떠도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갭이 살짝 떴네요. 근데 얘는 불안합니다. 여기서 여기랑 여기 물량 받으러 온 건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내일 갭 떠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예.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진짜 급할 때는 가긴 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얘기는 흔한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죠. 조림비료돼지 농업은 대요 에이텍 상가고 나서 물량을 받았네요. 얘 다시 이제 복귀하려고 하나 봐요. 여기까지 복귀하려고 하나 봐요. 바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복귀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보니까 기계주 중에서는 나인테크 지하실에서 얘가 한 방이 있을 것 같은데 불화까지 쳤겠다. 무너졌네요. 요런 게 갭이 살짝 뜨면은 한번 세게 갈 만한 요소가 있는데 무너졌네요. 전기차 중에서는 폴라리스 세원이 상을 갖고요. TCC 스틸, 그 다음에 데이오 에이텍이 물량받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텍, 지하실이니까 뭐 볼 것도 없고요. 얘도 보면은 원래 발도전판을 만들던 데가 여긴데 일주일 구라를 치더니 세게 올라왔죠. 예. 구라 치면은 멀쩡히 가다가 구라를 치면 세게 가든가 상승을 많이 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평소 이만큼 갈 목표가가 이만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구라를 치면 구라를 안 치면은 노구라는 이만큼인데 구라를 치면은 이렇게 많이 갑니다.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차트가 된다는 전제 하에 하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는 나인테크가 갔고요. 초전도체 중에서는 다 안 갔는데 신성델타테크 지 혼자 갔네요. 예. 제가 어쩌려고 저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구라도 이제 쳤으니까 한번 세게 갈 것 같은데 구라를 쳤잖아요. 그죠? 근데 뭐 갭은 안 떴는데 반도체 중에서는 RF 세미가 전저점 돌파해가지고 엄청 크게 갈 줄 알았더니 엄청 크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16%까지 갔네요. 예, RF 세미. 자람 테크놀로지 얘는 일단 신규주라 뭐 제가 할 건 없는데 120을 뚫으려고 이제 첫 시도를 했다가 무너졌고 두 번째 올라갔는데 또 무너졌어요. 이게 첫 시도죠. 한 번, 두 번, 세 번 쭉 내려왔다가 이게 네 번째네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신규주니까 아직은 뭐 희망은 있어요. 신규주니까 앞에 뭐 사고 쳐놓은 게 없어서
이 앞전에 이렇게 사고 쳐놓은 게 없으니까 배추상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요. 반도체 중에서는 그렇게 간 게 없고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SV 인베스트먼트 아까 상한가 종목에서 봤고요. AI 리소스 지하실이니까 볼 것도 없고요. 오늘 역시 방송할 게 별로 없나 보네요.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는 한빛소프트가 한번 찔렀다가 내려가더니 또 찔렀네요. 이제 요게 3%짜리입니다. 큰 상승 뒤에 큰 상승 3%짜리인데 오늘 T3 지하실이니까 볼 거 없고요. 볼 게 없네요. NFT 메타버스는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이것도 두 개를 섞어놓을까? 메타버스 VR 게임이랑 NFT 메타버스 이게 한 페이지에 안 되니까 이렇게 놨구나. 당분간은 일단 나눠서 보겠습니다.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물량만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인크 코리아 얘도 얘는 지하실은 아니네요. 근데 그래도 아직 이렇게 여기에서의 뭔가가 아직 완화된 건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은근히 보면 여기서 은근히 보면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은근히 보면은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은근히 여기 사고 친 거를 여기서 이제 만회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가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는 재수 전문 여기까지. 더 이상 갈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나중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보면 1, 2, 3. 얘가 3개월 여기서도 1, 2 여기서는 1, 2, 3. 얘가 한 두세 달 지나야 이제 뭔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스타일인가 봅니다. 그렇고요. 61 CNS가 내가 선을 왜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근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갔네요. 그냥 여기까지 갔으니까 제가 선을 그었으니까 거기까지 간 건 아닌데 거기까지 갔네요. 제가 여기 선을 걸어놨나 본데 거기까지 딱 갔네요. 목표가를 제가 긋는 거는 목표가를 그으면요 거기까지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를 돌파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요만큼이라도 코딱지만큼이라도. 근데 저는 그냥 근처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깨작 그러면 전 여기서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봅니다. 못 기다려요. 급해가. 바이오 중에서는 크리오 뭐야 얘는 신규준가 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를 지지하나 본데 뭐 목표를 얘기할 게 있을 것만큼 일봉이 없어요. 그래서 별거 없고 코어라인 서포트도 보니까 얘도 신규준가 본데 얘기할 게 없고요. 세종 메디칼 얘는 지하실인가? 얘도 지하실이네요. 세종 메디칼이 지하실인데 일단 손 안 대는 게 맞고요. 원풍물산 물량받았고 지하실에서 애니젠 물량받았고 어쨌거나 얘도 돌파는 안 한 상태고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는 올라가기가 좀 쉬운 편이네요. 여기까지는 바로 올라가나? 바로? 이제 뭐 찬스가 있는데 그 다음에 노을 얘는 높으니까 또 하기가 그렇고요. 바이오 중에선 그게 또 휴리메이텍이 뭐 지하실 한 10층 되나 본데요. 거기서 이제 물량 받았는데 저런 건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여차하면 이런 건 차트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네. 보지도 않게. 괜히 못 모르고 신규주 같은 거 보다가 이거 딱 봤을 때 이렇게 딱 보일 때 있거든요. 신규주보다 이거 보면은 괜찮네 하고 이제 지금 이 차트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지. 괜찮네 그래서 여기서 잡는 경우 있어요. 잘못 잡았다. 근데 만약에 봤는데 큰일 나는 경우가 있죠. 바로 매도죠. 에이프로젠 제약주도 오늘 제대로 간 게 없네. 에이프로젠 혼자 물량 세게 받아놓고 나서 제약주도 간 게 없어요. 화장품 중에서는 나노캠텍이 그나마 뭐 장이 무너지니까 뭐 당연한 일입니다. 제대로 간 게 없다는 말은. 지하실이니까 볼 거 없고요. 비트코인 중에서는 SV 인베스트먼트가 상을 갖고요. 덩다리가 알소프트도 지금 상승 크게 했지만 여기 발돋움 판을 제대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손 안 대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랬는데 뭐 또 시간의 삼각으로 그러면 내가 또 체면이 말이 안 되는데 많이 올라갔죠. 그럴 것 같았어요. 시간의 상을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쭉 이런
그냥 차라리 이런 거면 하겠는데 쭉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예, 지금 얘가 지금 그렇게 보여요. 꺾이는 선이 여기 보여서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다시 내려간다고 보거든요. 예, 다시 단타를 치더라도 어느 정도 물릴 거를 감안해서 물렸을 때 물타 갖고 나올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애들은 내일 당장 뭐 크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승하려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면은 피곤해집니다. 이 얘네들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막 이런 데까지 내려와요. 이런 데까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이게 18%잖아요. 하루만 해도 18% 내려와요. 재수 없으면. 그래서 못 한다는 겁니다. 한비소프트는 아까 봤고요. 비트코인으로 한비소프트도 봤고, 그 다음에 핀테크 한 싹이 어저께 무너졌다가 좀 반등을 했네요. 근데 얘도 우연인지 몰라도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반보다 약간 이하. 딱 여기 하면 딱 찍고 내려갔죠. 반등을 딱 거기까지만 하고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그 침이 길면 제가 목표가를 볼 때 침의 절반 여기 침의 절반에서 약간 밑에 여기까지 목표가를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 원리 때문에 지금 이 목표가 보는 법이 나온 거예요. 내가 그냥 기분에 그냥 침이 기니까 반 정도 보세요. 근데 반 정도 보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혹시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 이하로 그냥 여기서 요만큼만 보세요. 그냥 제 기분대로 여기를 찍은 게 아니라 하락을 많이 하면요.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면은 반 근처도 못 가는 경우가 있고 그나마 이게 종가에서 올라가면 반을 가고요. 종가보다 좀 높은 데서 올라가면 절반이나 아니면 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양봉일 때만입니다. 음봉일 때는 아니에요. 여기서 목표가가 봉이 길면은 다음날 굉장히 다음날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번 볼만하다는 목표. 물론 요 뒤에 매물대를 봐야겠죠. 뒤에를 봐야 되는데 뒤에를 안 보고도 요것만 가지고도 이 절반을 목표가로 선정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던 게 그 반등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 목표가 보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한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알서포트가 덩달인가 봅니다. 핀테크 얘가 오늘 한 싹이 대장인 것 같고 알서포트 그 다음에 시큐레이터 얘는 지하실인가 볼 거 없고요. 그래피니트로 중에서는 데이오 AP가 무너졌네요. 데이오 시리즈 데이오 패밀리가 제대로 털어먹은 거 맞나? 26%. 26%면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털어먹었네요. 어느 정도. 근데 왠지 또 갈 것 같은 느낌은 왜 드는 거냐? 털어먹었는데 또 갈 것 같은 느낌은 왜 드는 거야? 마이너스네. 아닌데. 차트가 그러네요. 교육 출산 정책주 중에서는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미세먼지 중에서는 데이오 에이텍이 그나마 양봉이네요. 양봉이네요. 왠지 보게 되네요. 시간 나니까는. 이상하네요. 아까 걔는 무너졌는데 얘는 또 갭을 뜨네. 좋아 보이는 자리를 하도 눈에 보다 보니까 그래요. 중국주 중에서 관계 없고요. 일자리 중에서는 SV 인베스트먼트 지 혼자 갔고요. 로지시스가 이제 상 가고 나서 털어먹었는데 20%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털어먹은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죠? 갭 뜨는 봉으로 차트 봐서는 120이니까 그렇죠. 요 한번. 근데 이게 마이너스래야 먹을 게 많은데 이게 지금 갭을 떴잖아요. 갭을 떠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게 많이 먹으려면 마이너스에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먹을 게 많아요. 이렇게 돼야 먹을 게 많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양봉보다 여기서 시작하는 양봉이 먹을 게 많아요. 목표가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이것보다는 이게 먹을 게 많죠. 그죠? 그 마이너스가 좋은데 갭을 떴어요. 갭을 4,150원, 4,150원, 4,150원. 선대기엔 좀 높네요. 재수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재수없으면. 근데 또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한번 해볼만. 왜냐면 120선이 가까우니까 한번 해볼만 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
발돋움판을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어디야? 여기서부터 따져야 돼? 한 달, 두 달, 세 달,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달 했다, 한, 열둘, 11개월 정도 발판을 만들다가 여기서 요만큼 내려간 거예요. 요만큼 내려간 거예요. 그래 놓고 상한가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11개월 동안 발돋움판을 만들다가 여기까지 발돋움판을 만들다가 그래서 요 한 달 때문에 이 발돋움판 만든 거를 나가리 시키기가 뭐해서 제가 이제 유심히 이걸 본 겁니다. 이게 좋아서 본 건데 그래서 얘가 이 하락하는 120선을 여기서 이렇게 꺾으려고 하나 싶어서 본 건데 갭이 또 너무 많이 떠 있으니까 손대기엔 좀 불안하죠. 갭뜬 것들은 98% 이상이 다 무너집니다. 철도주도 볼 게 없고 항공주도 볼 게 없네요. AK홀딩스가 지 혼자 뭐 나름 뭐 선전했는데 볼 게 없습니다. 하락장에는 방송할 것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거나 물린 종목들 중에 또 걸려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그분들 위해서 방송을 하기는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할 거고요. 어제 크게 무너졌는데 오늘 반등 비슷하게 할 줄 알았더니 확 무너지거나 반등이거나 그럴 줄 알았더니 애매하게 걸쳐놨습니다. 원래 세력 이 양반들이 애매한 걸 좋아해요. 방향성이 딱 정해지거나 이렇게 정해지거나 그런 거 이렇게 정해지거나 이런 거보다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고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방향성이 안 보여야 그 심리적으로 우리를 속이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의 습관을 보고 또 세력의 습관도 봐야 되지만 그 종목이 갖고 있는 특수성 일률적으로 계속 나오는 그 습관적인 그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는 게 우리 개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숙제를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대시라고 방송을 하는 거고요.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이 무슨 날이야? 내일 금요일인가요? 오늘 요일도 모르겠네.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이죠. 시드를 계속 줄이고 단타를 치고 계시다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만 뭐 전부 다 제 말을 듣고 계신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시드 줄인 상태에서 아침에 과감하게 매매해 보시고요. 오후는 조금 핸드폰이나 차트를 꺼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오전만 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장이 안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매수세 자리가 지금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이왕 지금까지 잘 참으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셨다가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것만 하시다가 나중에 자리가 나왔을 때 분할로 매수를 조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